영화 서울의 봄에 보면은 그 이제 전두환이 그 수경사령관에 이 다른 사람을 안 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승화 참모총장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 부딪히죠. 갈등이 있는데 정승화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죠. 사령관은 그냥 장태환 하나회는 안 된다. 예. 정승화 참모총장은 하나회가 아닌 사람을 이 자리에 놔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야 갑종 장교였죠. 갑종 장교지. 예. 육사 출신이 아니고 하나회가 아니고 특히 전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장태환 장군은 전두환 장군하고 악연이 있어. 서간이 원수지간이야. 왜냐하면 전두환이의 동서 아래 동서 육사 15기 김상구 중령이 수경사의 방공포 대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장태동 씨가 거기 참모장이야. 이 사람이 진지하는 작업을 한데 가보니까 엉터리로 하니까 뭐 이따위 이렇게 하는 장교가 있어. 이렇게 나무랬더니 김상구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나는 4년간 군사학을 공부하고 당신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야. 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어? 하고 항명을 하고 대들어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모장이 장장군이 진중치 장관한테 와서 사령관님 이거 오늘 나가봤더니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거 징계위원회에서 처벌해 주시오. 이건 항명의 불복종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중치 장군이 그 6월입니다. 73년 6월에 진중치 장군이 내일 불러서 기합을 줄 테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이러니까 장태현 장군이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저런 장교가 군생활 난 못합니다. 저들 옷을 벗기든지 내가 옷을 보는지 둘 중에 택하십시오. 장장군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중치 장군이 그 김상구 중령을 군법에 회부시켜가지고 구속조치시고 옷을 벗겨요. 근데 그 김상구 중령의 장인이 이규동 장군이야. 그 이규동 장군의 첫째 딸이 이순자고 전두환 씨고 그렇죠. 둘째 딸이 김상구 중령이야. 그런데 둘 다 하나회고 하나회 창립 멤버로 하나회 창립할 때 같이 있었어. 이거는 완전한 그 핵심 하나회 중에도 핵심 아니겠어요. 그거를 목을 잘랐으니까 전두환 사령관 입장에는 장태환이만 보면 어떻게든지 개인지간의 원수중에 저걸 잡아야 잘라야 된다는 의욕을 가지고 또 장태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회는 안 된다. 네, 그래요. 예. 이래서 이제 사태가 아주 악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아는 군 내에도 이런 걸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 이제 동향 사령부에서 보안처에서 제가 옐로 카드 만들 때 동향 기록을 다 보지 않았어요. 네. 그걸 보면서 하나애들 기록을 다 보니까 그런 기록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많은 걸 아는지 이런 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이제 그 중요 보고서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치면 VIP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독대 보고서인데 네. 거기 내용에 차지철 김재규 제거, 계엄 선포, 국회 해산과 국보위 신설 그리고 헌법 개정을 통한 제2의 유신 정권 창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그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확인된 보고서 내용입니까? 아니면 목사님께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왜 추정하는 거냐? 그때 상황, 그때 이제 정치적 상황과 군부 상황으로 봤을 때 전 대통령이 79년 4월에 와가지고 12월까지 대통령을 대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마 사태 갔다 와서 각하를 만나는데 내가 각하는 차지철 몰래 박재홍 조카를 통하든가 박근혜를 통해서 내가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대통령에게 중요 보고하라 그러면 내용이 그거라는 거야.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72년도에 10월 유신 때도 그런 거를 보안사가 주도적으로 10월 유신 혁명을 할 때 그렇게 하더라. 이거 내가 봤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안사에 들어올 때 대정부 부대 업무 교육을 그걸 받아. 이제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그 윤두열이라는 문관은 보안사에서 중보반의 책임자인데 이 사람은 늘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문건을 관리하기 때문에 중요 보고서 뭐 각하 보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이 틀에 딱 이거는 계엄 선포 그다음에 구속 그다음에 정치 금지
그다음에 법안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틀에 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보안부대 정복과 근무한 사람은 상식이요. 그런데 이 허화평 씨는 물론 그런 교육을 우리처럼 받지는 않았습니다. 보안사에 들어올 때도 계급이 높으니까 왔다 갔다 했지 뭐 기초반에서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은 건 아닌데 이분이 우리는 그런 일 없다고 딱 오리발. 그러면 전두환 씨가 왜 부산에 갔으며 왜 박중광이 보고 합수부를 연구하라 했겠으며 그 통합적으로 가면 뭐란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요 보고서 존재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박중광 씨가 네. 부산에 갔다 오더니 네. 그걸 봤나 봐요. 그리고 나보고 하는 얘기가 거기 국보위란 말이 있던데 그 국보위는 누가 만든 겁니까? 도저히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 말이 그건 허화평이가 만들었지. 허화평이가 이런 말 중에서 국보위를 하는 걸로 전 대통령하고 뭘 하자고 순서를 짰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계엄 선포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을 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보안부대원은 다 아는 얘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안 했다고 딱 오리발 내미니까 그러면 대묻기를 그러면 전 대통령이 각하한테 격대를 하러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차지철과 김재규 싸움을 붙어줘서는 안 됩니까? 이거 빼야 됩니다.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유신을 과거에 유신 안 되고 그때 유신한 것처럼 새로 해가지고 더 강화해서 정권을 보강하고 이런 싸움이 없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중광이가 보니까 국보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5.16 혁명 때는 혁명위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데 국보위원회가 나오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니까 이게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박중광 씨가 나하고 대화 중에 당신은 국보위라는 말을 알았느냐. 그래서 나도 몰랐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딱 감을 잡기로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다 그대로 마지막에 혁명위원회를 국보위라고 불렀구나 하는 걸 내가 안 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두환 씨 집권 시나리오 얘기를 하면서 그 10월 18일 부산에 갔다 와서 만든 게 이거다. 그러니까는 뭐 전두환은 사실상 그것이 나중에 권정달 씨가 만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전두환은 박정희를 모방한 셈이네요. 그대로 답습한 셈이네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7.6 쿠데타부터 시작을 해서 5.16 당시에 두 개의 쿠데타를 봅니다. 장도연 쿠데타, 그렇죠. 두 번째 박임항, 그다음에 그 김동화 쿠데타 봤죠. 네. 그러니까 5.16 보고 장도연 쿠데타 보고 그다음에 박임항 쿠데타 봐도 일단 육군 대위 때 쿠데타 세 개를 경험해. 그다음에 1963년 7월 6일에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 전두환이가 동료들 11명 모아가지고 육사 8기들 제거하고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다가 정승환 방첩대장에게 잡혀서 구속이 돼요. 야, 정승화 총장하고는 그런 악연이 또 정승화 총장은 63년도에 방첩대장으로 전두환을 잡아였는데 79년도 12.12 때는 전두환이가 정승화를 잡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네, 그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좀 김상부를 전두환 그렇죠. 장태장을 이런 것들이 다 관찰하고 동향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부 동향 다 보고 장태장 동향 기록 다 보고 딱 보면 아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듯이 그 각 개인의 동향들을 검토해 봐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튼 중요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어쨌든 작성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 가지고 27일 날에 독대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요. 26일 날 사건이 되니까 독대 그렇죠. 보고가 없어지고 네. 그때 뒤에 우리가 알려지기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27일 날 박정희 대통령을 대면하는 것으로 내막적으로 알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29일이라는 쪽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특전사 반장을 하면서 전두환 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돼 있구나 하고 있는데 26일 사건이 터져보니까 중요서고 뭐고 이거는 없는 걸로 싹 지워버리고
우리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이거요. 근데 어차피 그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럼 그걸 그렇게 진행이 되게 돼 있지. 네. 그 패턴이 딱 있어요. 패턴대로 보안사가 가지고 있는 대전북 부대 감시 감독할 때 교육받은 패턴, 72년도의 패턴, 그다음에 중요 보고서 패턴, 권정달 씨가 만든 중요 보고서에 5.17 계엄 선포, 정치인들 구속, 정치 금지 뭐 이거 그 사태가 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패턴이 있어. 박정희를 계승한 이 박정희 사단의 후예들이 하나회라고 하는 군 사조직을 조직하고 매일매일 쿠데타를 연구하면서 결국 79년도에 쿠데타에 성공한 그렇죠. 거군요. 16년간 그걸 계속 전두환 씨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하여 참모들이 사건마다 연구하고 검토해. 그것이 딴 사람 아니야. 제일 3인방 그러니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거기다가 장세동 김진영이 이러면 5인방 이 사람들이 핵심이요. 이걸 데리고 전 대통령이 12.12 정승화 체포 그다음에 정병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몽땅 거짓말로 다 꾸며 그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의 12.12라 얘기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말씀드리라고 그러면은 제가 정승화 할 때는 잡을 때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최규하 대통령 같은 이런 거짓말하고 또 정병주를 사달하고 했을 때는 이렇게 했고 그런 걸 다 밝혀야 되고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